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재고자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고자산의 의의와 분류. 자, 핵심 이론. 자, 기본 사항이죠. 자산의 보유 목적이 판매 목적이다 하게 되면 전부 재고자산이 돼요. 하지만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보유 목적에 따라서 판매 목적이면 당연히 재고자산 분류 자체가, 그다음 사용 목적이다 그러면 우리 뒤에 유형자산. 자, 이건 기본 사항입니다. 유형자산.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위에도 나와 있는데 부동산 매매업이 있어요.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매매업은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은 유형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특이하게도 부동산 매매업은 판매 목적으로 이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매 목적이다 보니까 부동산 매매업의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토지 건물이 재고자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극단적인 예가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분류 어떤 게 있는가? 이게 뭐 기본적으로 상품, 그죠? 마진 붙여서 파는 거. 제품은 이제 직접 제조한 거죠. 제품. 그 다음 제공품. 제품 제조를 위해서 제조 과정에 있다. 즉, 가공 중에 있는 거. 그 다음 원재료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 제조할 목적으로 구입한 원료나 재료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 저장품, 뭐 소모품, 수선용 부품, 기타 저장품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건 앞에서도 봤었죠? 우리 자산의 분류, 그쪽에서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해서 재고자산 봤습니다. 그 다음, 그 원재료 쪽에 주위에 있는 거 보면은 그 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기계장치 건물,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공장이 있어요. 공장에서 제품을 만듭니다. 그럼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이라는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계장치가 또 있어야 돼요. 하지만 보유 목적 자체가 우리는 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 판매 목적이긴 하지만은 공장 그 자체나 기계장치는 판매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어떤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보유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계장치 건물은 그냥 일반적인 유형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말장난에 좀 주의하시고 현혹되지 마시라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본론에 그 재고자산의 배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뭐 또 기본적인 얘기인데, 계정자체 하나 해볼까요? 자, 재고자산의 기초 재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초 재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을 판매 목적으로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단기에 매입한 게 있겠죠. 단기 매입분. 단기 매입. 이 두 개의 원가의 합계는 반드시 쪼개지 배분이 되게 돼 있는데, 첫 번째는 기초에 가지고 있는 상품, 그 다음에 단기에 매입한 상품이 있다. 두 개를 합쳤다 이거예요. 그러면 판매분과 판매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눠지겠죠. 자, 그래서 판매분, 그 다음 판매되지 않은 거 미판매분. 판매된 거는 매출 원가를 구성한다. 그 다음 판매되지 않은 거는 기말재고, 재고자산, 기말재고.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되든 간에 두 개 합친 거, 기초 재고와 단기 매입의 합계는 반드시 매출 원가와 판매분인 매출 원가와 미판매분인 기말 재고 이쪽으로 반드시 두 개의 금액이 쪼개지게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요한 산식이 나오죠.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 재고는 매출 원가다. 됐습니까? 다시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거기서 기말 재고를 빼버리면, 즉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분 전체 합계해서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는 거 조사해봤더니 몇 개더라, 뭐 얼마더라 나오겠죠? 남아있는 거 빼버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매출 원가, 팔린 거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재고 하면 매출 원가다. 중요한 산식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거이기도 하고. 그 다음, 자, 이러한 매출 원가는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바로 손익계산서 매출 원가 쪽으로 가는 거고, 이 기말재고 남아있는 거죠? 이 재고자산, 이 상품, 요거는 이제 FP의 재고자산의 계상이 된다.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 자, 그 얘기가 이제 본론에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위로 올라갑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은 기억.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나왔죠. 판매 목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업 재고자산입니다. 유형자산이 아닙니다. 재고자산. 그다음 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소프트웨어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 뒤에 나오고. 그다음 디귿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자산, 우리 유형자산의 이 건설 중인 자산 분류가 되죠. 그다음 리을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뭐 원재료 나왔죠. 원재료 재고자산 기억 리을 재고자산입니다. 답은 3번. 그 다음 관련 기출 밑에 자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자 이런 문제들 지금 다 무조건 맞추는 문제입니다.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1번 판매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 회사가 매입한 아파트 역시 부동산 매매업자이기 때문에 판매 목적 재고자산입니다. 그 다음 2번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회사가 구입한 기계장치 건물, 토지, 기계장치 전부 유형자산 답이 2번이죠.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3번 판매 목적으로 게임 끝났죠. 판매 목적으로 외국에서 구입한 의자 판매 목적 재고자산. 그 다음 4번 제품 생산을 위해 구입한 원재료 재고자산 됐습니다. 자 기초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 재고자산 포함 항목 결정 보겠습니다. 여기 조금 중요하죠. 자, 여기서 밑에 핵심 이론에 미착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송품, 적송품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미착 상품 전체 MVP 미착 상품 전체 MVP 전체 MVP 자, 미착 상품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를 했는데 배에다 이제 요 상품을 싣고 배가 이제 출발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태평양 앞바다에 지금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을 안 했다. 미착. 아직 이제 도착을 안 한 상태입니다. 미착. 태평양 앞바다에 떠 있다. 그럼 이 싣고 있는 상품이 누구 거냐 이거에 문제가 생겨요. 누구 거냐. 그래서 운송 중에 있어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착 상품은 법률적인 소유권의 이전 유무에 따라 재고자산의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우리 문제에서는 선적지 인도 조건이냐 도착지 인도 조건이냐 이걸 얘기해 줍니다. 그거에 따라서 가는 행보가 달라요. 자, 교재 표가 나오고 있죠? 중요한 표입니다. 이거. 하지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자, 선적지 인도 기준은 일명 선적지 인도 기준 선적되는 순간 여기서 선적되죠. 선적되고 여기는 선적되는 거고 여기 이제 도착이에요. 자, 선적지 인도 기준이다 하게 되면 이 선적되는 순간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거예요?
선적되는 순간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선적되는 순간 누구 거? 구매자 거가 된다. 구매자 거가 된다. 소유권이 구매자한테 있는 것이다. 자, 따라서 선적지 인도 기준 보면은 저 구매자, 즉 매입자입니다. 소유권이 구매자한테 있는 겁니다. 따라서 태평양 앞바다에 떠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뭐다? 매입 처리가 들어가요. 매입. 소유권 이미 이전된 거기 때문에 내 거예요. 구매자 거. 그 다음에 내 지금 창고에는 없죠. 구매자의 창고에는 아직 없어요. 태평양 앞바다에 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내 거예요. 이거는 구매자 겁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요 놈을 자기 기말재고 자산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 판매자 입장. 판매자는 선적되는 순간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갔죠. 얘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미 매출이 끝나버린 거예요. 매출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선적되는 순간 얘는 매출 처리가 들어가요. 이미 이제 소유권이 나는 팔아버린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당연히 팔아버린 거기 때문에 요거 당연히 판매자 입장에서는 자기 기말재고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내 게 아니에요. 이제 판매자 게 아닙니다. 됐고 상식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 도착지 인도 기준 또는 목적지 인도 기준이다 말하는데, 도착해야 소유권이 이전돼요. 따라서 지금 현재 도착 안 했죠. 태평양 앞바다에 떠 있습니다. 도착 안 했어요. 누구 거예요?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얘한테 있어요. 아직 도착 안 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아직 얘한테 있습니다. 얘 거예요. 얘 거.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단기 매입 처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얘 거기 때문에. 도착 안 했으니까. 도착해야 이제 자기 거니까. 아직 도착 안 했잖아요. 단기 매입 처리 들어가면 안 되고, 기말재고에도 이거 포함시키면 안 돼요. 얘는. 하지만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어때요? 얘는 도착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됐죠. 아직 내 거란 말이에요. 판매자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처리 들어가면 안 돼요. 도착해야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그때 매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를 뭐다? 기말재고에 얘는 포함시켜야 돼요. 자, 상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MVP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밑에 시송품 얘기를 해보자. 자, 시성품은 판매자가 소비자한테 일단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결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내는 거죠. 보내는 걸 우리가 시송한다 그러고, 이 보낸 물품을 우리가 시송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럴까요? 물건 퀄리티에 이 판매자가 굉장히 자신이 있는 거예요. 너 써보고서 절대 안 사고는 못 베길걸?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 소비자가 언제 수익을 인식하느냐, 우리 회계 수익 인식 시점에 대해서 이 시송품은 소비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 매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 뭐 전화를 걸든 뭐 하든 간에 소비자가 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매출 처리가 들어가요. 매출 처리가. 그러다 보니까 자, 교재. 자, 시송품은 매입자가 일정 기간 사용한 후에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의 판매를 말한다. 수익 인식 시점은 매입자가 매입 의사 표시를 한 날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자산의 포함 여부를 보시면은 매입 의사 표시가 없는 시송품, 아직 매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내 창고에는 없어요. 지금 시송을 했기 때문에 내 창고에는 없어요. 매입 의사 표시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는 매출이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매입 의사 표시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 시송품을 내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내 창고에 없다 할지라도. 됐죠? 매입 의사 표시가 있다? 매출이 일어난 거죠?
더 이상 내 재고가 아니에요. 하지만 매입 의사 표시가 없는 상태다? 이럴 경우에는 판매자는 기말 재고에 이 시성품을 포함시켜야 된다. 자, 그 다음 적송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밑에. 자, 물건 좀 대신 팔아줄래? 라고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라고 하고, 물건 받아가지고 대신 판매를 대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수탁자 이렇게 말해요. 수탁자. 그래서 물건을 보내는 걸 우리가 적송한다 이렇게 말해요. 적송. 그 다음에 이 보낸 물건을, 보낸 상품을 적송품 이렇게 말합니다. 적송품 이렇게 말해요. 자, 이러한 위탁 판매 요거에 수익 인식 시점, 위탁자는 언제 이거에 대해서 수익을 인식하느냐, 매출을 인식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수탁자가 판매한 날 인식해요. 수탁자가 물건 받아가지고 얘가 외부로 판매를 해야 돼요. 판매하는 순간 위탁자는 매출 처리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보내긴 했는데, 적송을 했는데 수탁자가 판매를 안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수탁자 창고에 있습니다. 이게 누구 거예요? 그럼 이게 판매를 안 했다. 얘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교재. 적송품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 보낸 상품을 말한다. 수익 인식 시점은 수탁자가 위탁 상품을 판매한 날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자산의 포함 여부 보시면 수탁자가 판매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안 팔고 있죠?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시킵니다. 이거예요. 자, 따라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미착상품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갖가지 사례가 다 나와요, 여기서. 예.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미착상품, MVP. 자, 위에 문제.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고자산이란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당연한 얘기고. 2번. 재고자산의 종류에는 상품, 제품, 제공품뿐만 아니라 생산에 투입하지 않은 원재료도 포함된다. 원재료 다 포함됩니다. 3번. 선적지 인도 기준인 경우에는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매입자가 인수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된다. 틀렸죠? 목적지에 도착해서 매입자가 인수한 시점에 이전되는 게 아니라 언제? 선적되는 순간 이전되는 거예요. 선적된 시점에 이전되는 거예요. 3번이 틀렸고. 그 다음 4번.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는 매입가액뿐만 아니라 매입 부대 비용까지 포함된다. 요건 이제 바로 잠시 후에 다음 페이지에서 맞는 말이고. 자, 밑에 관련 기출. 자, 다음 중 주 3일에 재고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은 1번.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매출하였으나 아직 운송 중인 상품이래요.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매출했다. 선적되는 순간 내게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선적되는 순간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내게 아닙니다. 답이 1번이에요. 재고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어요. 남의 거기 때문에. 됐죠? 상식적으로 해결했어요. 2번. 그 다음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을 했는데 매입하였으나 아직 운송 중인 상품입니다. 선적되는 순간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그러니까 운송 중이라 할지라도 내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에 포함돼야 되고. 그 다음 3번.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출하였으나 아직 운송 중인 상품이다. 도착 안 했죠? 도착 안 했으니까 내 거예요. 재고자산에 포함시킵니다. 상식적으로 해결됩니다. 그 다음 4번.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다른 회사 창고에 보관을 위탁한 상품이다. 내 창고에 없어도 내 겁니다. 내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해결하시고. 자, 그 다음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보겠습니다. 자, 핵심 이론. 자, 취득원가 보면은 그 취득원가에 매입가액뿐만 아니라 제조했으면 제조원가고, 매입한 그 금액뿐만 아니라 매입 부대 비용이다 해서 매입을 위해서 발생한 직접적인 어떤 비용들이 있습니다. 자, 밑에 먼저 보죠. 매입 부대 비용. 자, 요때가 이제 매입 시점이다 해보고, 매입한 걸 쭉 가지고 있다 이제 판매를 하겠죠. 자, 매입 부대 비용 얘기는 바로 이 얘기예요.
매입까지 발생된 비용, 요거 매입 부대 비용. 결국 얘는 뭐다? 취득 원가에 포함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얘기인데,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매입 시점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들, 밑에 매입 부대 비용, 매입 시에 운송 운임이 발생돼야 운송하느냐고, 운송 운임. 그다음 매입 수수료, 보험료, 하역비, 수입 관세, 눈팅 해둬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나와요. 이게 그냥 포함시키면 돼요. 어쨌든 간에 계산할 때는. 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매입과 관련돼서 차감 항목들이 있습니다.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뭐 이런 것들인데, 자, 밑에 보자. 매입 애누리, 그야말로 깎아주는 거예요. 매입했는데 판매자가 깎아줬어요. 그러면 차감해야 돼요. 매입액에서. 불량품, 수량 부족 등의 이유로 구입 원가로부터 차감되는 금액이다. 깎아주는 거다. 차감하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 매입 환출, 반품된 거예요. 매입했다가 일부를 반품해 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매입 원가에서 차감해야 되겠죠. 당연히 총 매입 원가에서.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매입 할인이 나오고 있는데, 자, 외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판매자가 그런 조건을 달아요. 야, 네가 나 지금 돈이 좀 급해서 그러는데 빨리 좀 결제 좀 해주면, 대금을 좀 빨리 좀 주면 내가 깎아줄게, 할인해줄게, 이래요. 그래서 조기 지급했다, 이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할인해주는 걸 우리가 매입 할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제 현금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후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한 보름 안에, 한 10일 안에 주게 되면은 내가 깎아줄게, 할인해줄게, 막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총 매입액에서 차감한다 이런 뜻이에요. 차감 항목이 이렇게 매입 애누리, 환출, 할인 이런 게 있고, 차감 항목, 그다음 가산 항목은 매입 부대 비용, 여기서 발생하는 거, 이런 것들은 원가에 플러스한다. 끝. 자, 다만 이제 주의를 보겠습니다. 주의. 이게 뭐냐면, 당연한 얘기인데, 매입 시점까지 발생되는 이 매입 부대 비용은 원가에 가산합니다. 하지만 매입 이후에 판매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이렇게 발생되는 게 있겠죠? 이건 뭐예요? 이건 그냥 비용이에요, 비용. 자,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요 매입 시에 매입 시 운송 운임이 있었죠. 운송 운임. 그리고 요때 판매와 관련해서 판매할 때도 당연히 판매 시 운송 운임이 발생됩니다. 자, 따라서 비교하셔야죠? 비교하셔야 됩니다. 비교. 매입 시 운송 운임은 매입 원가를 구성한다. 하지만 이후죠. 판매 시 운송 운임. 얘는 그냥 판매 수수료, 비용입니다. 비용. 판매 수수료. 비교하시고, 그래서 매입 후 판매 시까지, 그 주위에 매입 후 판매 시까지 보관료나 판매 시 운송 운임, 판매 수수료 뭐 등의 판매 원가, 이런 것들은 우리 판관비 비용 처리가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원가가 아니라. 자, 위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 3일에 2000X 1년 중 상품 매입과 관련된 내용이다. 상품의 취득 원가로 계상될 금액은 얼마인가? 단 상품 운송 시 지불하는 운임 및 보험료, 관세는 총 외상 매입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돼 있죠. 포함해야 되겠죠? 총 외상 매입액에 고려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네요. 총 외상 매입액이 2,500만 원. 자, 거기서 총 외상 매입액 중 반품액이래요. 매입 환출. 차감하면 되겠죠? 2,500에서 200만 원 차감하시고, 그 다음에 총 외상 매입액 중 조기 지급으로 인한 매입 할인 차감해야겠죠? 80만 원 차감하고, 그 다음 상품 운송 시 지불하는 운임 및 보험료, 매입 부대 비용 가산해야 되고 30만 원. 그 다음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관세 가산해야죠? 수입 관세 200만 원 가산. 그 다음 상품 매입 이후 판매까지의 보관료, 얘는 비용 처리. 그죠? 걔는 쏙 빼버리고 계산해 보시면은 2,450만 원. 예,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관련 기출. 재고자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은 상품으로, 직접 제조한 물건은 제품으로. 당연한 얘기죠. 그럼 2번.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된 매입 수수료, 운송, 운임, 수입, 관세 등의 매입 부대 비용은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포함합니다. 2번 틀렸고. 쉽죠? 쉽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맞는 말인데 이 뒤에서 볼 거고. 그 다음 4번은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에 대한 얘기예요. 자, 뒤에서 볼 겁니다. 어쨌든 이건 맞는 말이고. 자, 2번은 틀렸다.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 재고자산의 기본 회계 처리. 자, 보겠습니다. 자, 핵심 이론 보면은 재고자산 매출 원가 산정 회계 처리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회계 처리입니다. 중요하다기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회계 처리죠. 우리 결산시에 가서 결산시 기본적인 건데 사례를 잠깐 들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기초 재고가 100원이 있다 해볼게요. 100 단계에 매입된 게 500이다 해볼게요. 그 다음 기말에 창고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기말 재고가 200이에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죠? 기초 플러스 단기 매입은 단기 매입에서 마이너스 기말 재고를 하면 매출 원가다. 됐습니다. 자, 따라서 기초 100 플러스 매입 500, 600입니다. 600에서 기말 재고 200 빼버리면 따라서 매출 원가는 딱 나오죠. 매출 원가 400이에요. 됐습니다. 기초 플러스 매입 마이너스 기말은 매출 원가다. 600, 200, 400 맞죠? 자, 이런 상태인데 우리는 결산시에 가서 일정 어떤 회계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재무제표에 계상을 해야 되는 금액은 반드시 얘입니다. 얘하고 얘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두 개. 반드시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으로 기말재고가 200이 계상돼 있어야 되고 어떤 회계 처리를 통해서 그 다음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로 400이 딱 계상되게 우리는 어떤 일정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요렇게럼 해봤더니 딱 맞더라 이런 얘기예요. 아구가 딱 맞더라. 결산 회계 처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무작정 기초 상품하고 계상된 금액이 있겠죠. 걔를 없애버려요. 상품 계상되어 있는 기초 금액을 얘를 없애버려요. 대변에 끌고 와서. 그 다음에 무작정 얘를 매출 원가로 잡습니다. 매출 원가. 이게 1단계. 그 다음 두 번째. 단기 매입된 게 있죠? 얘 매입 없애버려요. 매입. 계상되어 있는 차변에 매입으로 잡아놨던 거 매입 500. 얘를 없애버려요. 그 다음 얘도 무작정 매출 원가로 잡아요. 매출 원가 500. 그 다음 세 번째. 이건 뭐 드르륵 기계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결산 수정분계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뭐다? 기말재고 200과 매출원가 400이 되게 여기 나타나게 해야 돼요. 자, 기초 없애버리면서 매출원가 잡고 매입 잡았던 거 없애버리면서 매출원가도 잡고 그 다음에 기말재고죠? 얘를 잡아줘요. 상품 기말 상품 200 잡고 대변에 매출원가 써서 차감시킵니다. 매출 원가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200 결산 처리입니다. 이게 결산 회계 처리예요. 자, 그러면 진짜로 이 금액이 딱 남게 되는지를 보자 이런 뜻이에요. 봅니다. 기초 상품 차변에 잡혀있던 거 사라졌죠. 그 다음에 차변에 매입할 때 매입 이렇게 처리했던 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 상품 기말이 등장했죠. 200이. 그 다음에 차변에 100, 500, 600입니다. 600에서 매출원가 200. 다
다 퉁쳐버리면 매출 원가 얼마예요? 다 없어지고 매출 원가 400이 나타나죠. 100 플러스 500, 600에다가 200 빼버리면 매출 원가가 400 하고 계산이 됩니다. 우리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기말 상품 200, 매출 원가 400이 이 처리에 의해서, 결산 회계 처리에 의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건 기계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반복. 기초 상품을 없애주면서 매출 원가 무작정 잡습니다. 그 다음 매입 처리했다 하게 되면 매입 없애주면서 매출 원가 잡고, 그 다음 상품 기말 잡아주면서 매출 원가에서 차감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목적한 바가 딱 재무제표에 계상되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3분법이라고 그래요. 기초 상품, 그러니까 매입이라는 계정을 매입할 때 매입이라는 계정을 쓴 경우가 이런 3분법. 근데 밑에 이제 2분법이다 그런 얘기 나오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매입할 때 매입이라는 계정을 쓴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기초에 있는 상품이죠. 얘 상품처럼 그냥 상품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합쳐버리면 됩니다. 합치면 뭐예요? 이거는 상품 600, 매출원가 60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기본이고 3분법. 그러니까 매입 처리, 단계 매입할 때 매입이라는 계정을 썼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매입이라는 계정이 아니라 상품이라고 썼다 하면 그 2분법이기 때문에 두 개 이제 합쳐버리면 되는 거고, 매출원가 600, 상품 600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매출 원가 얘기 나오고 있죠? 매출 원가의 계산이다. 이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쓸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처럼 기초재고에다가 단기 매입을 플러스해서 기말재고를 빼면 매출 원가다. 중요합니다. 자, 다만 좀만 더 깊이 얘기하면 이 단기 매입의 매입이 있죠? 이건 순매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매입. 순매입이라 하면 뭘까요? 총매입에서 우리 그 위에 앞에서 했나요? 했던 것처럼 매입, 애누리, 환출, 할인 이런 게 있었죠? 그걸 차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참고에 나오고 있는 게 그거예요. 총매입에서 매입, 애누리, 환출, 할인이 있으면 그걸 차감 항목을 차감한 순매입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쪽으로 가면은 손익계산서 IS에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매출 총이익 이렇게 말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출 원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매출액이죠. 매출액. 이것도 순매출액이에요. 총 매출액이 있겠죠. 그러니까 매입과 관련해서 매입 애누리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매출도 마찬가지로 매출 애누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매출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매입 환출 매출 환입 이런 식으로 똑같은 나타나기 때문에 얘 역시 순매출액. 그 다음에 순매입액으로 계산한 매출원가 이렇게 해서 매출 총이익이 이렇게 계산된다. 참고만 하시고, 참고라기보다는 상식적으로 순매입, 순매출액 개념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죠. 자, 위에 다음은 주 3일에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단기 말 주 3일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기말재고. 자, 쉽습니다. 자, 기초재고 20만원. 기초 20만원에다가 플러스. 자, 단기 매입. 단기 현금 매입이 있고 단기 외상 매입이 있죠. 두 개 합치면 총 매입이 단기 매입이 되니까 20 플러스 30 50만 원. 단기 매입 50만 원. 그다음 마이너스 기말 재고를 하면 매출 원가가 되죠.
리을 자료에 단기 판매액 보면 원가 30만 원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을 50만 원에 외상 판매했대요. 50만 원은 매출액이고 원가 30만 원은 매출 원가 30만 원. 나오죠? 기말재고 4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우 쉬워. 쉽죠? 자, 반드시 맞히셔야 되고. 자, 밑에 자, 관련 기출. 자, 단기 상품 매출 원가가 10만 원이고 상품 매입액이 20만 원인 경우 기말 상품 재고액은 기초 상품 재고액에 비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좋은 문제네요. 저기 수험생들이 강세무사님은 짜증 난다고 막 어려운 문제를 자꾸 좋은 문제라고 막 그런다고 막 투덜대시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 이렇게 해볼게요. 기초.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매입, 매입 이렇게 해볼게요. 매입. 하면 여기 이제 매출원가, 기말 이렇게 되겠죠? 매출원가, 기말. 자, 우리 문제 자료에 있는 거 집어넣겠습니다. 단기 상품 매출원가가 10만 원이래. 10만 원 이렇게 해볼게요. 10만 원. 또 상품 매입액이 20만 원이래요. 20만 원. 재미난 놀이에요. 자, 기초를 X라고 한번 해볼게요. X. 그럼 이 합계는 이 합계와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말은 뭐가 될까요? 기말은 X 플러스 10만 원 이렇게 돼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합치면 X 플러스 20만 원이죠. 얘 합치면 얼마예요? X 플러스 20만 원. 딱 맞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X라고 하면 기말은 X 플러스 10만 원이 돼야 된다. 따라서 우리 문제는 묻고 있는 게 뭐냐면 기초 재고에 비해서 기말 재고가 얼마 증가했습니까? X가 X 플러스 10만 원이 됐기 때문에 10만 원이 증가했구나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답이 뭐냐면 3번이요. 3번. 기말 상품 재고액은 기초에 비하여 10만 원 증가하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재미난 문제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